안녕하세요. 이슈맨입니다. 최근 일어난 일이죠. 주식이나 암호화폐 투자 손실금을 보상한다고 접근해 가치가 없는 코인을 사게 하는 신종수법으로 사기친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고 피해액은 수십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들은 자신들이 증권회사 손실복구팀이라고 속인 뒤에 현행법상 현금으로 보상해 드리는 것은 무리가 있으니 이렇게 암호화폐로 지급해 드리고 있다라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했습니다. 이들은 애시당초 스캠 목적으로 발행된 코인을 해외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고 곧 국내에도 상장되어서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며 매수를 유도했습니다. 이후에는 실존하는 중견기업 대표 등을 사칭해서 대량 매수를 유도하고 거래 예정일에는 사고 등을 핑계로 잠적했습니다. 최근 SNS 등을 통해서 MZ세대들을 조직원으로 가입시켜 이런 사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가장 흔한 스캠 유형과 유명했던 스캠 사례들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흔한 스캠 유형의 이 폰지 사기가 있습니다. 폰지 사기는 우선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형태로 자금을 모금합니다. 이 사기꾼들은 투자 전문가로 위장한 채 이미 많은 투자금이 모금되어 있으며 일정한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입니다. 하지만 이 투자한 돈은 사기꾼들이 그대로 소유하게 되고 실제 수익을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후속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 잠시 동안 이렇게 수익을 보장해주는 척함으로써 폰지 구조가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 보장했던 수익도 끊기게 되고 사기꾼들은 연락을 받지 않으며 이렇게 무너지게 됩니다. 폰지를 피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금 보장 혹은 너무 많은 이자나 수익률을 보장할 경우 의심부터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수익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러그풀은 양탄자를 당겨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러그풀은 투자금 유치를 위해 프로젝트를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투자금을 모으고 이후 프로젝트를 중단하면서 투자금을 들고 도망가는 것을 말합니다. 속칭 이렇게 먹튀라고 불리는데 관련자나 개발자들 또한 익명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2021년 오징어 게임을 오마주한 오징어 게임 토큰입니다. 오징어 게임 토큰은 게임을 통해서 코인을 얻는 P2E 프로젝트인데, 투자자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코인을 구매했지만 이미 이 사기꾼들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조작해서 개발자 이외에는 구매는 가능하나 이렇게 판매가 되지 않도록 설계를 이미 해놨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코인 가격을 올린 후에 한꺼번에 유동성을 제거하고 잠적하였습니다. 결국 무려 31만 프로 급등했던 오징어 게임 토큰은 웹사이트와 SNS 계정 그리고 백서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러그풀은 보통 프로젝트 초기 단계나 새로운 프로젝트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감당 가능한 금액만 참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는 초기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VC의 마인드로 10개 중에 1개가 성공할 가능성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로맨스 스캠과 허위 투자 기회를 결합한 스캠입니다. 돼지 도살은 안심시키고 이후 투자 규모를 키워서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을 가리키는데, 이는 마치 돼지를 살찌운 뒤에 도살해서 많은 고기를 얻게 되는 것과 유사해 이 같은 이름이 붙었습니다. 텔레그램을 이용하시다 보면 이와 같이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대화가 오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는 온라인 연인으로 다가와 코인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인데, 처음에는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편입니다. 텔레그램, SNS, 그리고 데이트 앱 등을 통해서 피해자를 찾고 접근하여 이렇게 친구나 연인이 되어서 온라인으로 연락을 하고 대화를 이어나가 신뢰를 쌓고 조금씩 암호화폐 투자를 권유합니다. 사기꾼은 가짜 웹사이트나 스캠 프로그램 같은 것을 보내서 처음에는 수익을 안겨주는 척하다 더 많은 자금을 투자해보라고 설득한 뒤에 호련히 사라집니다. 돼지도살 혹은 로맨스 스캠을 피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데이트를 할 때는 각별히 주의하시고, 텔레그램처럼 모르는 사람이 먼저 연락이 오면 관심을 아예 끄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연락을 이성분들에게 오는 게 대부분인데, 저는 아마도 실체는 수염난 아저씨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편입니다. 예전에는 문자나 이메일 등을 통해서 악성 링크를 보냈지만 최근에는 디스코드나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접근을 합니다.
암호화폐 피싱은 다른 피싱과는 다르게 암호화폐 피싱 프로그램의 경우 설치가 되면 최소한 코인 지갑에서 최악으로는 PC나 모바일 전체가 해킹이 되어서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 전부를 잃을 수 있습니다. 최근의 사례들을 보자면 FTX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상환 청구 포털로 연결된다는 비밀번호 재설정 요청 메일을 보내는 피싱 스캠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또한 NFT를 이용한 스캠도 요새 유행하고 있는데요. 이처럼 어설프지만 스타벅스 NFT를 무료로 지급한다는 거짓 링크를 보내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리고 P2E 게임을 홍보한다면서 베타 테스트 오픈 링크를 공유하여 특정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도 최근 은근히 많이 당하는 스캠입니다. 피싱 스캠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당연하지만 함부로 이메일 등으로 보낸 링크를 클릭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의 SNS에서 보내온 링크나 파일 등도 압축을 풀거나 실행하는 경우도 매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절대로 함부로 보내져 오는 링크나 파일들을 열거나 실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외에도 페이팔이 스테이블 코인인 PYUSD를 발행했을 때 같은 이름의 토큰이 30여 종이 잇따라 발행된 사례와 유니셋 월렛이라는 비트코인 오디너스 전용 지갑은 플레이스토어의 정식 버전이 출시 전에 이미 같은 이름의 스캠 지갑이 나와서 곤혹을 치르는 등 이렇게 동명으로 낚는 스캠이 또 요새 유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를 사칭한 계정이 보내준 링크를 따라가면 일론 머스크가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을 뿌린다는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되고 자신도 방금 경품으로 코인을 받았다는 가짜 댓글 부대의 인사들과 함께 당신도 이 행사에 참가하고 싶으면 0.02에서 1 비트코인을 보내라는 등의 스캠 유형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암호화폐 관련 대표적인 스캠 유형과 최근에 유행하는 스캠 사례들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 대표적인 암호화폐 스캠 사건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플러스 토큰입니다. 매일 수익이 나오는 전자지갑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 플러스 토큰은 삼성과 구글 출신 개발자들이 만든 중국계 암호화폐 지갑 서비스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플러스 토큰은 AI 덕이라는 인공지능 봇이 있는데 암호화폐를 지갑에 넣어두면 이 봇이 거래소 간의 시세 차익을 이용한 재정 거래를 통해서 매일 0.4% 그리고 매달 10에서 20% 그리고 무려 연 120%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기에는 플러스 토큰이 홍보한 대로 매일 수익을 돌려주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더 많은 암호화폐를 예치하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는 AI 도구로 낸 수익이 아니고 신규 투자자들이 입금한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플러스 토큰은 투자자가 다른 투자자를 데려오면 1일 수익 배당금을 제공하는 플러스 토큰 추천인 제도를 진행했는데 이는 전형적인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에 플러스 토큰 지갑에 입금만 되고 출금이 정지가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플러스 토큰 홍보팀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핑계로 기다려달라고 공지했지만 그 이후로 고객들에게 출금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피해를 받은 투자자가 약 300만 명으로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까지 올라갈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이 사건은 2019년 창립 멤버 6명과 그 다음에 핵심 간부들과 직원 82명이 체포되며 역대급 다단계 사기는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돈으로 3조 5천억 원이 넘는 피해액 중 일부는 여러 조각들로 쪼개져서 거래소들로 이동하는 정황이 포착되었지만 정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비트커넥트입니다. 비트커넥트는 2018년 암호화폐 시장을 하락장으로 만든 원흉으로 꼽히는 프로젝트인데요. 비트커넥트는 프로젝트 이름이자 거래소와 암호화폐 이름입니다. 비트커넥트는 자체 암호화폐인 비트커넥트 코인을 발행하고 고정 이율을 제공하는 사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가 비트커넥트 토큰을 많이 보유할수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많이 초대할수록 이율이 높아지는 구조였는데요. 비트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매일 1% 그리고 연간 3,780%의 말도 안 되는 복리 이자 지급을 보장했습니다. 폰지 사기 의혹에도 서비스 1년 만에 전체 시가총액 30억 달러 그리고 시총 8위권으로 급성장했던 비트커넥트는 AI가 비트코인을 저점 매수, 고점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낸다고 설명하였지만 그 알고리즘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비트커넥트는 코인 대출 이자 지급, 스테이킹, 추천인 보너스인 레퍼럴을 통해서 유통량을 통제하고 신규 가입자 유입을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뱅크런을 방지하고 자체 코인의 가격도 유지를 시켰습니다.
비트커넥트는 다단계 형식의 마케팅 구조와 매일 1%의 복리 이자를 지급한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급률로 인해 폰지 사기라는 의혹을 받기 시작했고, 2018년 1월 미국 텍사스주 증권위원회는 폰지 사기라고 정의하며 영업 중지를 명했습니다. 그 후 여러 곳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비트커넥트 코인은 개당 400달러에서 1달러로 곤두박질 치게 됩니다. 비트커넥트 측은 당시 웹사이트에 디도스 공격이 가해지는 등 압박이 심해져 거래와 대출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사실상 다단계 사기라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후 SEC는 비트커넥트를 증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고, 구속된 인물 중에 일부는 합의를, 그리고 일부는 징역형을 받게 되었으며, 올해 피해자들에게 1,700만 달러 배상이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세 번째는 원코인입니다. 원코인의 창시자는 불가리아의 루자 이그나토바입니다. 원코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 당시에 루자 박사로 통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는데요. 원코인은 특이하게 채굴기를 통한 포우 채굴이 아닌 회사만 채굴 가능한 위탁 채굴 방식, 그리고 회원 가입 후에 학습 프로그램 패키지 구매 시 토큰을 제공하는 조금은 이해하기 힘든 암호화폐 구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1대1 방식으로만 구매가 가능하고, 한 사람 투자 유치 때마다 투자액의 10% 지급, 그리고 1만 달러 유치 시에 소개비 1,000달러를 지급하는 일반적인 다단계 방식의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원코인은 결과적으로 블록체인이 아니었습니다. 처음부터 암호화폐와는 전혀 상관없는 사기였는데요. 이렇게 암호화폐가 아니니 당연히 거래소에 상장될 수도 없었고, 피해자들은 회원 전용 내부 마켓인 원코인 거래소를 통해서만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물론 이 거래소도 2017년 예고도 없이 문을 닫습니다. 원코인 같은 경우는 미국, 영국, 그리고 한국까지 이렇게 전 세계에서 약 350만 명 이상의 투자자들과 약 4조 6,600억 원 규모의 역대급 불법 다단계 사기 프로젝트였습니다. 루자 이그나토바는 2017년 말에 돌연 잠적하게 되고, 그 이후에 그녀의 동생인 콘스탄틴 이그나토바가 원코인의 수장을 맡게 되는데요. 콘스탄틴은 2019년 결국에 체포되고 돈 세탁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동 창업자인 칼 그린우드 역시 최근 징역 20년형과 3억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도주한 루자 이그나토바는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합니다. FBI는 그녀를 10대 수배 명단에 올리게 되는데요. 그녀는 2018년에 한 마약왕으로부터 피살이 되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아니면은 성형수술로 얼굴을 바꿨을 것이라는 등 소문만 무성한 채 아직까지 정확히 행방이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스캠과 사기는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널리 퍼져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한다던가, 믿을 수 없는 수익률을 얘기한다던가, 혹은 다단계인지 아닌지, 그리고 관계자들이 익명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수익은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지겨운 얘기일 수도 있지만, 투자하는 입장이라면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불필요한 스캠 위험으로부터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가 있다면, 저희는 이제 졸업이란 독차점까지 가는 여정에 이렇게 한 발자국도 다가가는 셈이니까요. 이자가 어디서 오는지를 모르면 당신이 그 이자입니다 라는 누군가의 말을 전해드리며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IM머니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